장평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부산 해안순환도로가 장장 1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피란 흔적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부산 피란 유산의 상징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쪽에 그친 채로 남겨진 화명 고가교 경관 개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구 문현동 옆 동천의 인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된 부분은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평 지하차도가 20일 개통됨에 따라 부산 해안순환도로가 장장 1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사구 신평동에서 구평동을 잇는 전체 길이 2.3km의 장평 지하차도가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2012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11년 만에 부산 해안순환도로가 완공된 것입니다. 장평 지하차도 개통으로 천마산 터널과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강한대교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동서-부산 간 거리가 크게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개통에도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상부도로 곳곳에서 아직 복공판 철거 작업과 대메우기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혀요, 진짜 출근길에. 지하에는 개통이 됐는데 위에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지하철을 있으나 마나합니다. 공정이 너무 늦어요. 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상부도로 정비 공사를 끝내려면 앞으로도 여러 달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복공판 철거하고 대메우기 하는 단계고요. 저희 올해 상반기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하차도 진출입 차량들이 산업단지를 오가는 차량들과 뒤엉켜 정체 현상이 극심합니다. 장평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을숙도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훌쩍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을숙도대교까지 통과해야 할 신호등만 3곳.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통을 딱 하고 나니까 여기에 차들이 밀려서 못 다니잖아요. 지금 못 다니는 게 신호 체계가 지금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래 아니고 저 신호 잡히고 이 신호 잡히고 이러면 이 지하차도 이거 이선은 많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신호 체계를 빠르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금 계획이 그 부분의 신호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추이나 교통 추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가 돼가지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설을 검토할 수 있다. 성과 홍보에 급급해 신호 체계 조정이나 주변 도로 정비 등 후속 조치는 마련하지도 않은 채 터널 개통만 발표한 부산시에 대해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는 한국전쟁 당시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재 목록에도 3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피란 흔적들을 연결하는 거리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구는 우리나라 중심이었습니다. 정부 청사로 쓰였던 동아대 부민 캠퍼스, 이승만 대통령이 생활했던 임시수도 기념관, 당시 주요 대학들이 대신동으로 옮겨왔고 피란민들은 아미동 일본인 묘지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피란 흔적들을 연결하는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1023일간을 상징하는 1023 피란수도 세계유산 탐방길입니다. 우선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정비됐습니다. 시설물 디자인이 통일됐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2개의 계단길 중 한 곳은 당시 사진을 담은 이야기길로, 또 한 곳에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새겨졌습니다. 가로등은 1950년대 모습으로, 버스 정류장은 임시수도 기념관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구 피란 흔적 3곳을 포함해 부산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재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부산의 피란 흔적이 세계유산에 최종 등재될 경우 1023 탐방길은 중심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서구는 피란민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극장,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년째 반쪽에 그친 채로 남겨진 화명 고가교 경관 개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화명 도심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제2의 장미노을 브릿지를 놓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화명 고가교입니다. 착공 당시 지역 단절과 조망권 침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인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부산시는 다리 아래 경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산성터널이 개통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경관 개선 사업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화명동을 찾아 서부산 현장 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만나 예산 확보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는 상가가 양쪽에 불이 있어서 사실은 밝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는 너무 칙칙하고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지만 고가다리 밑이고 요번에 공사를 할 때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등에 단절된 화명 생태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화명 도심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교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장미노을 브릿지는 장미공원과 바로 옆 중앙공원을 기점으로 어촌 민속박물관과 기후변화 체험관을 연계해 화명 생태공원과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박구 골프라든지 생태공원을 가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특히 저쪽에 지하도 학사로 지하도 있고 대우야 지하도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다리가 생명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생태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이 만난 이번 현장 회의를 기점으로 화명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고가교 경관 개선과 낙동강 생태공원의 접근성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남구 문현동 옆을 흐르는 동천의 인도가 넓어졌습니다. 남구는 이달 초 일부 구간의 보도 확장 공사를 마무리짓고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문현동 쪽 동천 성서교에서 범일교 사이 인도입니다. 반대편 동구에 비해 폭이 좁습니다. 성인 2명이 마주 지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 확장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 구간은 성소교에서 범일교 사이 890m입니다. 사업비만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구는 1차 사업으로 무지개 다리에서 범 5호교까지 150m 구간의 보도 확장을 이달 초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폭이 2.5m이던 인도가 최대 5m까지 넓혀졌습니다. 강변 쪽 인도가 2배 가까이 넓어지면서 보행자들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길을 좀 좁아가 이랬는데 이제는 넓어가지고 좋다입니까? 다니시는데 많은 분들이 다니시나요? 예, 많이 다닙니다. 좋다고 지금 야단 났어요. 잔여 구간 공사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낮은 보도는 높이고 동천 쪽에 데크를 만들어 확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잔여 구간에는 가로수가 있어 존치 여부를 두고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일교에서 범 5호교까지 구간, 무지개 다리에서 성소교까지 구간 약 700m는 올해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공사를 빠르게 할 예정이니 통행이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구 주민들은 지난달 구동정 설명회에서
범일교 하류 부분의 보행로 개선 공사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엔 보행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부산시가 동천 범람 예방 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침수 방지 시설이 조성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승강기 무게 추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하 1층에서 음식물 운반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지상 2층에 있던 승강기 무게 추가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면적이 대다수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도심이 낙후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인접도시인 울산, 경남과 공동으로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며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을 건의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동래구에서 금정구로 이전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이전 후 22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역 주변 편의시설 부족으로 지역 개발이 논의됐지만 개발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용지로 전환 필요성이 있는 공영 개발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도심 외곽으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부산시 역시 인접한 울산, 경남 지역과 손잡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체 개발 제한구역은 266.021제곱킬로미터, 이 중 부산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은 66.21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24% 수준입니다. 이미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에코 델타시티 조성, 기장훈 택지 개발 등으로 53.85제곱킬로미터는 해제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을 제외하면 현재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0.8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이 대다수 소진된 셈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와 가덕 신공항을 연계한 공항 복합 신도시 조성, 에코 델타시티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달라는 건의가 지난해 12월 불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나왔고 이후 3개 시도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공통과제로 정해 정책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이양해도 이 합리적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들의 강곡한 염원을 잘 수용을 하기를 기대하고 도시개발과 함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가져올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 청사포가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슬램덩크의 배경과 유사한 장소, 일명 슬램덩크 성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이어지고 있는데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청사포 블루라인 파크 정거장 일대입니다. 도로 양쪽에 사람들이 모여서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열차가 도로를 가로지르자 사람들이 핸드폰과 카메라를 들고 4차선 도로로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도로 무단 진입금지 현수막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차 지나갈 때 앞에서 승급부착 사진 찍고 그런 거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래쪽에 바다가 펼쳐진 도로 위로 열차가 지나가면
그 풍경이 영화 슬램덩크 속 배경과 유사해 사진 촬영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에 셀카봉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카메라를 들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도로를 점령한 사람들과 맞닥뜨린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열차 운영사에서 경고 현수막을 붙이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에 나섰지만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배로 늘어나면서 혼란도 커집니다. 주말에 더 하지. 주말에 너무 많아서 안 돼. 외국인들은 전부 안 가면 막 맹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해도 안 돼. 인생에 남을 만한 사진도 좋지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아침 체육 활동, 아침 체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아침 체인지 선도학교 공모의 당초 계획인 50개 학교보다 4배 많은 193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등이 증가한 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체 활동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각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6월까지 산업단지 내 기업 9곳과 교육시설 1곳에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가든을 조성합니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에 적합한 식물을 심고 조명과 관수, 공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내 정원을 말합니다. 구는 지난해 산림청의 2023년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상구가 오는 3월 6일까지 사상구 지역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 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 조사를 하고 상황에 따라 전화와 우편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2월 17일 BNK 부산은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으로 2023년 신학기 물품 지원 사업인 함께 걷는 등굣길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걷는 등굣길 사업 어린이재단이 매년 신학기를 맞이하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용품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2월 17일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용호삼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 속 성교육 등을 주제로 마을에서 배워보는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2월 20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과 강성태 수영구청장, 그리고 김종희 해운대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희망교육지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일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문현일동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2세대를 방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용당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17일 용당 119 안전센터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시 남구 바르게 살기 운동 간만이동 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을 대비해 관내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202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생애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수영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처음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사상구 주례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15일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10kg 백미 1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7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기부된 백미는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월 15일 마을에 헌 옷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회원들이 직접 요리한 밑반찬을 홀로 어르신 24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함께하는 행복 나누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부산시 북구 덕천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20일 익명의 기부자가 덕천이동 지구대 앞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유아의류, 유아용 기저귀 등의 물품과 돼지 저금통이 든 상자를 놓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편지를 통해 차상위 가구라며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2월 22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